네, 자, 우선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앞에 공통 강의 들으셨고요. 들으시고 뭐 후기랑 기출 세트랑 후기랑 좀 보셨다고 가정하고, 예, 이어서 울산 편만 스페셜하게, 예, 특집으로 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말씀드렸지만 일단 간단하게 제 교재 보면서 울산 좀 개요만 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 잘 자소서 내시고, 면접 시간은 이제 작년에 10분이 리미트이긴 했는데 되게 뭐 5분, 7분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뭐 이유는 뭐 질문이 한 6, 7개, 뭐 대여섯 개 이렇게 면접인 3분이서 한 2개씩 물으셔서, 예, 끝나면 한 뭐 5분 조금 넘는다 짧게 끝나면, 그러면 뭐 시간 채우려고 이것저것 다른 걸 질문하지 않으시고 그냥 물을 거 한 2개 묻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위주로 그냥 딱 하고 끝내는 아주 간단한 면접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도 이따 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제 거의 탑 티어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힘든 질문은 안 드리고요. 뭐 꼬리 질문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묻고 그냥 뭐 끄덕끄덕 다음 질문 끄덕끄덕. 한 분이 2개에게 질문하시고 옆에 분이 하나 먹고 2개 먹고 끄덕끄덕, 다음 분 2개 먹고 끄덕끄덕, 예, 수고하셨어요 이러고 이제 끝내는.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그게 변별이 있거나 그런 느낌 자체는 좀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울산이 되게 좀 면접 자체를 그냥 간편하게 그냥 하고, 예,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면. 그래서 딱히 이렇게 면접 자체는 존재감이 좀 없어요. 뭐 그 교수님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뭐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뭐 행정학, 행정법 이런 뭐 시사 질문 이런 걸 막 던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되게 좀 힘들게 하시거나 마음고생하시게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좀 평이한 질문 위주로 그냥 하다 보니 뭐 딱히 뭔가 흠들 것도 없고, 또 딱히 반대로 좀 물론 이제 조금씩 잘할 수는 있겠으나 뭐 딱히 이렇게 못하기도 쉽지 않은 준비를 하시면 그런, 예, 면접 경향성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 일단 면접만 보고 그냥 집에 가십니다. 뭐 특별한 게 뭐 쓰거나 뭐 이런 사전 과제 같은 게 일단 없이 그냥 면접만 본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평이하고 되게 간소하다. 단촐하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있고요. 그냥 질문지 질문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조별 차이도 거의 없고, 물론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건 물론 아닌데 되게 그냥 질문 풀을 이렇게 대충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면접 자체가 그렇게 뭐 부담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인원도 작고 그래서 그냥 하루에 그냥 딱 간단하게 끝내고, 기간도 뭐 짧고 뭐 질문도 단촐하고, 그래서 하루에 그냥 툭 끝내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다. 그다음에 후속 질문이나 뭐 압박 질문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그냥 균질하게 묻는 편이고, 예, 딱히 뭐 이렇게, 예, 퀴즈 질문이 전공 퀴즈 질문이 좀 없지는 않은데 뭐 간단한 거 묻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다른 지역, 예컨대 옆에 경남이나 위에 이제 경북 또 대구 이런 데는 엄청 시정 질문 많이 하는데 이것저것.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꽤 많은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예, 뭐 아는 것 정도 묻거나 뭐 축제 묻거나 뭐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한 질문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딱히 이렇게 힘들거나 부담되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이 되게 오픈형 질문 을 찝어서 묻는 건 없어요. 예. 하다못해 뭐 태화강 질문이라도 뭐 태화강사가 뭐 했으면 좋겠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좀 찝어서 묻는 게 있을 법도 한데 희한하게 그렇게 안 묻고요. 예, 그냥 관광 홍보 방안, 뭐 축제, 뭐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주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그냥 예측 가능한 그런 얘기들 그냥 그 특히 이제 직렬 희망 업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대략 그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 뭐 그런 면에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변별력도 뭐 제가 뭐 공식적으로 늘 확인을 늘 제 수강생들이 좀 되시니까 전에 그 건너 늘 이렇게 확인을 사후적으로 하는데 울산은, 예,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아주 소수직렬 분들은 이제 인원이 아주 적게 뽑고 또 필기 동점자들이 꽤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정원보다 더 뽑아주면 뭐 고마운 일인데 동점자들이 다 뭐 전부 다 보통받고 그냥 정원과 상관없이 동시에 다 합격을 해버리시는 일이 있으면 좋겠으나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변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뭐 성적 베이스로 가는 게 많겠지만 일부 아주 인원이 적게 뽑는데 동점자가 많다. 예, 다수다.
그래서 동점자를 다 뽑을 수는 없다. 이러면 이제 그 안에서 약간 이제 변별은 하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좀 리미트 한계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문제 준비를 많이 하기보다는 뭐 질문이 좀 빠른 구석이 좀 있거든요.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빠른 질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밀어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밀어넣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 10분이기는 한데 아까 한 대여섯 개 정도 그냥 질문하고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 짧게 뭐 30초 1분 정도 하시면 뭐 5, 6분 정도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컨대 질문은 좀 심플한 질문이지만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물론 하시지만 그 답변 내용만 아니라 연결지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뭐 예를 들자면 장점 이런 걸 질문을 했을 때 장점 얘기만 해서 뭐 관련된 경험 이런 게 장점이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러이러한 관련된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끝내지 마시고 뭐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이런 업무를 좀 하고 싶다 연결하시고 다음에 그 업무 관련돼서 울산시에서는 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 또 아이디어 같은 게 좀 있으시면 뭐 제가 되면 또 여기에 더해서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중층적으로 쌓아가지고 본인이 자문자답하듯이 이게 쭉쭉 제가 이제 전문용어로 밀어넣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밀어넣기를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밀어넣기. 그러면 조금 더 단철에 조금 더 좀 답변이 적극성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근데 단순하게 그냥 장점과 관련된 경험만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성의 있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당연히 높은 평가,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면접 전략이라면 조금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밀어넣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 요 밀어넣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2장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린 게 있고 제가 뭐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쪽이라는 말과 이제 밀어넣기라는 말. 그러니까 남쪽이라는 말은 그냥 가성비 없는 답변보다는 가성비가 있는 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공무원스러운 특히 울산시 공무원에 좀 맞는 조금 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둔 그런 답변들을 제가 남쪽 답변이다. 엉뚱한 이상한 답변 하시는 거 이제 월북한다. 그래서 북쪽 답변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 장에서 예시를 들었지만 그럼 동쪽이나 서쪽은 뭐냐? 열심히 얘기는 하는데 딱히 이렇게 가성비가 안 나오는 열심히 얘기는 했는데 그냥 뭐 따로 포인트가 뭐 딸만한 얘기는 아닌 그런 경우가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동쪽이나 서쪽 답변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남쪽스러운 답변을 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기왕이면 다시 밀어넣기 개념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 자세한 말씀은 이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적이 괜찮다,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씀드린 대로 뭐 밀어넣기 하시면 더 좋겠으나 좀 안정적인 답변만 하셔도 딱히 그렇게 뭐가 탈이 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없는 뭐 꽤나 아름다운 지역이다. 아름답다 면접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후기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좀 단촐하기 때문에 여기 뭐 간단하게 예시는 제가 들긴 했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교재에 들어오시면 교재 들어오시면 저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강자료 게시판에 울산이 있습니다. 쭉 가시면 저 밑에 지역별로 제가 해놨는데요. 자, 울산 수강자료 게시판이 있고요. 들어오시면 쭉 내리시면 이제 공통으로 있는 카페 링크들은 좀 여러분 찾기 복잡하실까봐 제가 그냥 따로 여기도 추가적으로 해놨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울산 기출지문 세트 그리고 면접 후기 케이스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시라고 했으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가지고 몇 가지 좀 강평을 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급 사례가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수는 아니어서 뭐 전체적인 총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다 질문이 거의 똑같은 질문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뭐 자기가 그냥 묻고 싶은 거 랜덤으로 막 묻는 그런 방식. 뭐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경남이 그러하고요. 위에 경북이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울산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면접위원들에게 어떤 질문지를 뭔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하다 보니 조가 조금 다르더라도 뭐 한 두세 개 조가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 서너 개 조 정도가 뭐 조가 좀 다르고 면접위원은 다르시지만 질문들은 뭐 아예 똑같은 건 아닌데 또 어느 정도 다 비슷한 질문들을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후기 자체 총량을 파악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직렬과 상관없이 또 직렬 질문만 빼면 또 똑같으니까 모든 질문이 그냥 공통이다 그 생각을 하셔서 한번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리뷰를 보시면서 질문의 총량 되게 이 정도를 묻는구나 또 이러이런 분야의 질문을 묻는구나
그리고 또 뭐 예컨대 직렬 질문은 이런 정도의 전공 직렬 질문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앞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질문이라는 게 면접 질문이라는 게 인적성 질문, 그러니까 개인적인 퍼스널한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 뭐 지원 동기, 장점, 뭐 이러이러한 경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이제 인적성 질문이고, 이제 공직관 질문은 뭐 공무원의 의무나 뭐 요즘 MZ가 그만두는데 어쩌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이 이제 보통 이제 공무원스러운 공직관 질문들. 그다음에 지역에 관련된 질문, 뭐 울산 발전 방안이네 뭐 이런 것들, 뭐 축제 가봤냐 이런 게 이제 지역 질문. 그다음에 전공 질문들, 뭐 일행 같은 경우는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관련된 약간의 퀴즈 질문, 뭐 조례와 규칙의 차이, 뭐 조례는 누가 만드냐,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사복직 같은 경우는 뭐 급여의 종류, 뭐 등등등 이런 류의 질문들이 이제 그 전공 직렬 질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겁니다. 또 가끔 또 수해 같은 거 났을 때 뭐 뉴스 같은 거 크게 어디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원인이나 문제점, 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되겠느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은 약간 시사적인 걸 연결하는 시사 질문. 이렇게 아주 뭐 크게 나누면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질문의 분류, 그죠? 요 정도를 좀 많이 묻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아마 보셨으면 총량은 아시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막 버라이어티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버라이어티함이 궁금하시면 다른 지역구에, 근데 경북 같은 데나 경남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머나, 울산이 천국이었군. 뭐 이런 거를 금방 이제 비교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랜덤으로 조금만 좀 볼게요. 구급 걸 보시면 뭐, 자, 일행 뭐, 저소득이든 구분 모집 장애든 다 똑같습니다. 개념 자체는. 자,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 일단 시켰는데, 어머나 30초밖에 안 해. 너무 좀 짧기는 해요. 근데 좀 1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냥 적절하게 1분 사이즈로 하셔도 좋겠어요. 아마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하시려고 되게 30초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30초면 빠르게 한 3문장 정도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뭐 뭐 그냥 적극적으로 열심히 얘기하는 것. 특히 또 울산은 면접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식 면접 시간이 10분인데 뭐 몇 개 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압박하지 마시고 그냥 1분 사이즈라고 생각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정도 생각을 일단 하시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이런 질문이 옵니다. 이제 히오스크 얘기 밑도 끝도 없이. 뭐 웬만하면 이제 자기소개 가지고 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얘기한 내용 가지고 좀 꼬리 질문이나 후속 질문을 할 법한데, 그런 거 없어요. 울산은 그냥 질문지 질문입니다. 이거 그냥 키오스크 사용인데 노인층이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인데, 누구나 다 이 질문은 갑자기 이게 뭐지 훅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제 어버버버 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제가 뭐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해설을 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질문의 총량과 큰 그림만 보자는 취지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가시다. 이렇게 올 수 있구나. 퇴근 때 급한 업무 지시한다면, 뭐 퇴근해야죠. 뭐 무슨 퇴근 때 무슨 지시를 합니까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월북하는 답변이겠죠. 틀린 답변. 그런 답변 할 사람은 없습니다. 뭐 남아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잘 보면 답정너 질문이라고 하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열심히 하겠다. 자, 무임승차 멤버의 갈등 경험. 그러니까 혼자 그냥 삐질삐질대고 잘 안 하고 팀워크, 팀플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했냐. 이거 소통 경험입니다. 대표적인 갈등 경험 유형 중에. 그다음에 상관 전화하는데 상관 바꾸라 그러면,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뭐 상관님 전화 받으시죠? 이런 거 아닐 테고요. 당연히 본인이 어떻게든, 뭐 실무자니까 결국은 제가 뭐 듣는 거랑 같고 상관님이 바로 좀 통화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무자인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상관님 얘기 드리는 거랑 같은 거다. 그 위에다가 이상한 전화 해보셔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충실하게 그쪽 얘기 듣고, 뭐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윗분들하고 통화하고 뭐 이래서 무슨 압력 넣고 자꾸 빽시고 이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잘 들어보면 답정너 질문입니다. 요거 그냥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짧게 하면 한 5, 6분이면 끝나버리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면접 분위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냥 끝나면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지? 그래서 약간 좀 허무 버전이 있을 수 있다. 상당히. 그러니까 답변을 딱 보시면 그게 못할 답변도 없고, 그죠? 이런 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밀어넣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좀 좋겠다. 저기 면접을 잘 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뭐 키오스크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좀 하고, 그죠? 노인들을 이렇게 고령화가 되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뭐 이러이러한 정책도 좀 그 외에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밀어넣거나 등등등. 그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밀어넣기 할 수 있을지, 요거를 지금은 그냥 총량을 보시는데, 나중에 이제 면접 준비를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뭐 제가 이제 2장에서 말재료 노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좀 쓸 내용들을 정돈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요하게 하셔야 될 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기출을 놓고 그죠? 요 답은 당연히 하는데 요거에 껴가지고 부록으로 어떤 거를 밀어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상을 좀 충분히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분만 그러냐? 여기 보시면 청년 유출 갑자기 이제 30초에 똑같이 물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유출입니다. 이것도 울산의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가고 여기서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찾아 지역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울산에서 흔하게 묻고 여러분들이 올해도 필히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 아이디어를 내셔도 좋고요. 다음에 울산시에서 뭐 놀고 있지는 않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저출산 대책, 또 뭐 이렇게 취업 대책, 뭐 청년 대책, 뭐 예컨대 좀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결혼하시면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뭐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뭐 주거비 지원 뭐 등등등 각종 출산 지원 정책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참겨놔야 되겠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축제 얘기 울산도 축제를 곧잘 묻습니다. 곧잘 뭐 태양광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 외에 뭐 이따 보겠습니다. 공업 축제 이래가지고 뭐 새로운 시장님께서 이러저러하게 울산의 좀 아이덴티티를 좀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획하시면서 곧잘 묻습니다. 뭐 울산이 무슨 관광 도시는 사실 아니잖아요. 뭐 태호강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좀 자원들을 좀 활용을 좀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나 이제 자연 태호강을 국가정원이니까 그걸 활용한 뭔가를 조금 더 해서 좀 외연을 좀 넓히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아마 이런 질문들을 곧잘 해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 같은 거. 또 본인이 가본 거 있다라고 물어보시면 아이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공부하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기사를 검색하시면 뭐 그냥 글자로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걸 글자로 보는 것보다는 울산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축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보진 않아도 되게 이런 행사가 진행됐구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도 좀 검색해서 울산 대표적인 그래서 이런 게 뭐 뉴스 보도도 나올 테고요. 울산시에서 올라온 것도 있겠고요. 가끔 이제 거기 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찍어가지고 브이로그처럼 올린 것도 있고 한번 이런 것도 좀 봐두시는 것도 괜찮다. 원래도 마찬가지 축제 질문은 뭐 곧잘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정책.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역 정책이 청년 유출, 인구 관련된 문제와 그다음에 축제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생각보다 상당히 빈출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인구 지역은 무조건 인구 문제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지역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 발전의 핵심이 축제나 행사나 이벤트 뭐 이런 거를 주요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만한 걸 묻고 많이 물었던 걸 물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건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 악성 민원 대책이 되고 제가 공직권 편에서 이런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 점심시간 휴무제에 관련된 얘기도 이건 약간 시사적인 겁니다. 시사적인 이제 모 지자체에서 이런 걸 도입하겠다 그랬고 또 국가직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우체국이죠. 우체국에서 이제 지난해부터 이걸 도입을 했다가 뭐 점심시간 때 일부러 오신 분들이 이제 공무원도 쉬니까 야 이거 뭐 점심 때 급하게 일부러 왔는데 공무원이 쉬면 어떡해 문 닫으면 그래가지고 조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대개는 경우는 이제 반은 점심시간 때 하고 반은 이제 점심 조금 전에 가시거나 끝나고 나시거나 이렇게 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점심시간에 아예 비우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우체국을 비롯해서 몇몇 공공기관이 아예 뭐 공무원들도 어차피 밥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다 보니 좀 조금 논란이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오래 물었거나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것도 물었네. 뭐 이것도 사실 잘 들어보면 답변을 막 까지 못할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점심시간 때 이런 분들 조금 때문에 조금 그래도 뭐 아예 뭐 똑같이 문 닫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면 공무원으로서 좀 그렇잖아요. 특히 지역 주민들 불편하실 수 있으니 뭐 하지만 점심 휴게권도 당연히 보장이 공무원이라고 뭐 무조건 밥도 굶으면서 사는 건 아니니 뭐 적절하게 아마도 지금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순번을 좀 돌아서 이렇게 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그런 거 하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좀 적잖아요. 은행이 되게 그렇게들 많이 일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안내푼 같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요. 점심 12시부터 1시까지는 뭐 하여간 인원들이 일부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대응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적으니 업무 처리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양해를 구한다. 이런 팻말이나 이런 사인보드 같은 것들을 좀 배치를 미리미리 해서 다른 분들은 뭐 기왕이면 직장인이 아니시면 점심시간을 좀 피해서 오시면 좀 더 빨리
예,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안내를 드리면 조금 피해 오실 테고 불가피하게 예,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점심 빨리 먹고 와서 일 보셔야 되는 그런 분들만 좀 오시도록 해서 이렇게 좀 민원인들을 좀 이렇게 좀 분산하는 그런 예,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될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뭐 답정너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요. 물론 이제 다만 이제 아까 이런 게 생각지도 못하게 훅 들어오기 때문에 어머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 약간의 애드립 예, 순발력 이런 건 필요하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뭐 뭐든 게 열심히 얘기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 거 보시면 뭐 다 그냥 예, 공직같이 흔하게 하는 질문 코어 질문입니다. 흔하게 하는 질문이고 낯선 업무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불편호사 기본적인 질문이고요. 뭐 규정에 어긋나면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 하실 테고 그다음에 트램 물어보셨죠. 이것도 이제 지역 질문이기는 한데 뭐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 수소전기 트램을 좀 하겠다는 얘기니까 뭐 어쩌면 좋겠냐 뭐 하면 좋다고 그러지 뭐 하면 뭐 망하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 특히 교통 라인이 또 도심에는 좀 있으니 이런 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원도심과 예, 그 이게 교통망이 만들어지면 이제 원도심 이게 좀 이렇게 좀 쇠락한 지역들도 활기가 돋거든요, 당연히. 뭐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뭐 잘 들어보시면 이것도 역시 답정너 질문스러운 거기는 합니다만 조금 내용을 아시고 좀 준비하셨으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더라, 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이런 걸 했더니 이런 것도 성공적이더라, 뭐 블라블라 블라블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 좋았겠다 싶은데 이 역시도 좀 챙겨봐야겠군 정도의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보시면 딱 보시면 키오스크 보니까 아까 같은 조인 것 같아요. 딱 보면 그죠? 요 질문 있는 걸 보니까 예 다음에 무임승자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다른 조에 앞에서 보셨던 분과 같은 조에 들어가 있는데 질문이 거의 똑같은 걸 보면 아 이게 질문지를 돌리는구나 뭐 다른 질문을 면접인이 애드립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행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은 이제 행정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행정학 퀴즈 질문들을 곧잘 하는데 여긴 그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한 네다섯 개, 대여섯 개 정도로 끝나고 질문지도 동일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례를 보실 거 없이 거의 동일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 아까 뭐 낯선 업무, 맡으면 어떡하죠? 악성 민원, 예, 트램. 그러니까 뭐 같은 질문이죠. 예, 이게 또 전형적인 질문지 질문만 돌리는 뭐 그런 케이스다. 그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뭐 다 보시면 그 뒤에는 사실 별로 볼 것 없어요. 예. 물론 다만 이런 질문들 예를 들면 챗GPT 이것도 올해도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 질문이고요. 공직권에서 제가 예,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으니 꼭 그 정도는 꼭 챙겨 보시면 좋겠다 말씀 일단 드리고 예, 뭐 이것도 준비를 하셨으면 그렇게 어려운 이런 게 약간 시사적인 질문인데요. 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흔하게 아마 질문지에 있는데 뭐 이런 거 굳이 안 물으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가끔 출몰하는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다 거의 똑같은 질문이라 뭐 다시 볼 거 없고요. 자, 일단 기술직을 좀 보시면 사복직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 전문직 분들은 이제 핵심은 전공 질문, 소위 말하자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느 정도 묻는가인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 다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중증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 그러니까 장애인 지원 정책 아는 게 있느냐. 이것도 일종의 직렬 정책이죠. 직렬에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정책은 물을 수 있구나 이렇게. 나머지는 뭐 다 예, 사복직이라고는 말이 앞에 붙어 있기는 하나 뭐 일반 행정이나 다른 직렬이나 똑같이 묻는 그런 내용이라서 차별성이 없다. 하나 정도만 좀 있구나. 다음에 나머지도 보시면 두 번째 분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 자, 아동학대 이것도 이제 사복직의 중요한 업무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 장애가 그렇고 예, 아동학대가 또 그렇고 다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물을 만한 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거 했으면 좋겠냐라는 건데 뭐 약간 시사적인 것 아동학대 뉴스에 관련된 약간 시사적인 거기는 한데 직렬에서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다들 준비하고 가셔서 특별하게 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한 거 물었다. 물론 이제 여기 재난 폭염 이런 류의 질문들은 뭐 곧잘 많이 하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거는 뭐 일행에서 물어도 되는 질문이고 뭐 그렇거든요. 당연히 일반 행정직에서 그러니까 꼭 뭐 사회복지직 특화된 질문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물을 만한 거 그냥 하나 정도 그냥 묻네. 이렇게 확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 질문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행에서도 물었는데 여기서 물은 거 보니까 그냥 공통 질문지에 진짜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확인이 간접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보시면 다 똑같은데 전공 질문 이렇게 퀴즈 질문 한 3개 정도 뭐 국세 지방세의 차이 뭐 이런 거 물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하니까 묻기는 하는구나. 간호직도 마찬가지 요런 류의 질문들 뭐 공부하시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신보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살률 증가 등등등 이것도 주요한 업무 직렬에 관련된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보건
정신건강 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우울감이나 이게 자살 예방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만한 거 물었다. 그죠? 약간의 퀴정 질문도 있을 수 있다. 대개 보시면 이렇게 직렬은 다르지만 느낌적 느낌이 됐죠? 여기 보신 면접위원이 이제 보신 분들이 울산은 정말 면접이 정형화돼 있다. 딱 그냥 묻는 것만 똑같이 묻고 끝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본인도 이제 느낌을 좀 하시죠. 한번 이런 후기들도 잘 보시면 뭐 제가 100마디 말씀드리는 것보단 당시에 바로 면접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신 카톡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바로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느낌. 보건직도 마찬가지, 뭐 식중독 하나 묻고요. 딱 똑같죠. 키오스크는 여기도 묻네요, 그죠?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직렬 지문도 별로 없고 그냥 공통에다가 그 전체적인 질문지에다가 이렇게 해당되는 직렬에 관련된 약간 정책 정도, 뭐 하는지 아냐, 업무에 대한 이해나 혹은 관련돼서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 그냥 하나 정도 묻는 정도 하는군. 그 전략은 되게 뻔하게 이제 다 나오죠. 복잡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산이니까 홈페이지, 뭐 당연히 운영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제 물어보셨고, 방통 같은 경우에는 공용 와이파이 이것도 주요 사업이니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딱 물을 만한 걸 물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의 면접 질문지 이런 스타일이 되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경남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다 그냥 당신 묻고 싶은 거 막 물으세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조별로 또 다 복불복이고 이게 뭐 체계도 없고 개통도 없고 물론 결과는 그렇게 뭐 떨어뜨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개통 없고 체계 없이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이게 딱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던져버린 거고 울산 같은 경우는 아마 면접이런거 협의를 거쳐서 이런 질문지 리스트도 만들고 균질하게 조별로 차이가 없게 만들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뭐 질문도 뭐 이상한 질문보다는 업무적으로 관련돼서 당연히 물음직한 질문 위주로 해주고 뭐 그런 면에서는 가장 좀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괜찮아요. 자, 여기 보시죠. 토목인데 순살 아파트 지난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고 주차장 그 무너진 거 있죠? 철근들 많이 안 넣어서 순살 아파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것도 약간 시사적인 직렬이지만 시사적인 것들. 요즘도 여름 면접 볼 때가 이제 뭐 장마철은 좀 지나가고 이제 태풍 불고 그럴 때라서 수해 내거나 이제 풍해나 수해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울산 이제 태풍이 좀 많이 좀 지나가기도 해서 과거 좀 피해들이 조금 있었죠. 또 태호강에서 약간 역류하는 문제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만약 사건이 있으면 그런 건 당연히 뭐 그런 것들 예방책이나 뭐 등등등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토목 측이나 뭐 방전전책이 있으면 그렇게 뭐 스마트 건설 기술 여기 보시면 다음에 이것도 건설 안전에 관련된 공사 감독들을 하시게 될 테니까 뭐 폭염 안전이거나 이제 특히 건설 공사장에서 이제 비계 때문에 이제 추락하시는 사고들이 꽤 많죠. 건설 현장. 그리고 안전 관련된 것들도 고유 업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토목 건축분들은. 따라서 그런 거에 관련된 질문을 물을 만한 걸 물었다. 이렇게 쭉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물어보시고 자 등등등. 이 정도 보시면 직렬과 상관없이 다 똑같구나 이런 느낌이 되게 체계적으로 질문의 풀을 딱 정해놨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거 묻는다.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나 전문직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정책 사업들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그다음에 지역 발전, 축제,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까 트램 뭐 이런 주요하게 메이저로 좀 그때 당시에 이거 뭐 트램은 아마 그냥 타임리했다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 올해 또 물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뭐 등등등 뭐 최근에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정책 사업들 좀 정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큰 그림을 좀 잡으실 수 있겠다. 뭐 간단해서 참 좋아요. 심플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그좀 정리를 하면 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6개고 한 3명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한 두 개씩 약간 딱 이런 느낌이에요. 딱 이것도 개수도 딱 맞추는 느낌. 뭐 하나나 두 개씩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또 자소서 질문도 후속 질문도 조금 보시고 좀 일부 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비중을 이렇게 딱 n분의 1 해가지고 아주 균질하게 아마 질문 배분을 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 정책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식의 핫한 주제도 그냥 언제든지 물어도 되는 주제와 뭐 최근 주제 하나 정도 이게 넣는구나. 그리고 아까 직렬에 관련된 고유한 사업들 정도 묻는 것 정도. 전공 직렬들은 퀴즈 질문이 없지는 않은데 뭐 필요하다면 뭐 그냥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다. 그래서 저게 뭐 어디에 어떤 특정 분야에 몰리거나 쏠리지 않고 이렇게 좀 균질하게 잘 배분이 돼 있다. 그래서 질문지 질문이고 질문 편차도 적고 대부분 빈출 질문들입니다. 늘 묻는 질문들. 그래서
일단 이제 분위기는 이제 질문만 딱 하고 끝나지, 예, 뭐 리액션이나 꼬리 질문도 거의 없고, 또 일찍 좀 끝났다고 해서 뭐 다른 질문 이렇게 넣지도 않고 그냥 그거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래서 면접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 예, 그 시간을 좀 잘 이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추가 질문이 없다 보니까 짧고 5분 컷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 본인이 면접을 잘 보시면 여기에다가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한 1분, 1분 30초, 뭐 1분 30초까지 조금 밀어넣기를 하시는 게 면접을 조금 더 잘 보는 팁이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많이 하는 방식의 면접 준비라기보다는 있는 거를 잘 밀어넣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면접 준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으면 작년 건 보셨고요. 그때 이제 재작년 뭐 2, 3년치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한 3년치 정도 작년 뭐 재작년 것까지 뭐 그전 것도 보시면 더 좋겠는데 쭉 한번 보시면서 특히 이제 다 똑같습니다. 예, 울산은 늘 또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뭐 면접의 분위기나 경향성이 다르지 않으니 예, 특히 이제 새로 보실 것들이죠. 요 부분이죠. 뭐 인적성 공직관이야 거의 똑같은 비슷한 것들을 하니까 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겠고요. 이제 지역 정책 부분 작년에는 이런 거 물었는데 그 전에는 어떤 걸 주로 물었을까 공통적인 거 그런 느낌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런 질문들도 곧잘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 다음에 두 번째 전공 직렬 질문들 뭐 작년에는 아까 간단하게 보셨지만 그 전에는 어떤 전공 퀴즈 질문이 있었는지 그거는 좀 챙겨 보시면 좋겠어요. 한 4, 5년 정도까지 쫙 이렇게 이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량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이제 보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배분도 보시고 특히 지역 질문과 전공 질문들만 따로 좀 해서 그 제가 2장에서 좀 말루트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챙기실 때 같이 좀 메모를 좀 따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죠? 예, 뭐 특별한 걸 많이 묻진 않는 걸 서로 확인이 되니까 특히 전공 직렬 질문은 그래도 약간 좀 버라이티하긴 한데 울산은 뭐 몇 개 묻거나 말거나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질문의 양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요 관련된 것들은 뭐 그 제가 5장에 보면 전공 직렬 질문을 따로 드렸으니까 모아놨으니까요. 울산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기왕이면 뭐 꼭 뭐 도움이 되겠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전공 질문이라는 게 조금 범위가 모아놓고 보면 조금 되기는 하거든요. 자기 직렬의 전공 질문 정도는 제규조 5장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자기 지역것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그런 것만 조금 챙겨보자. 울산은 기본적인 뭐 일단은 크게 발전 방안이나 인구 관련된 거나 축제 관련된 거는 좀 조사를 해놔야겠다는 거 하나와 본인이 직렬 사업들 뭐 하는지 그리고 일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희망 업무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얘기 정도는 관련돼서 울산에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아두셔서 뭐 직접적으로 희망 업무도 묻지는 않잖아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하지만 뭐 자기소개에서 됐건 아니면 다른 뭐 얘기를 하실 때 또 울산의 그냥 발전 방안 이런 질문들 오픈형 질문이 들어왔을 때 특히 뭐 인구 전문의들이 뭐 울산을 떠나가지 않게 뭐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그죠? 본인이 뭐 다른 얘기 울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기하실 수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 지역에서 제가 뭐 희망 업무라는 게 다 지역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이지 뭐 지역을 망하게 하거나 주민을 괴롭히는 정책이라는 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됐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울산을 잘 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잘 사는 뭐 경제적으로든 복지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잘 산다면 당연히 뭐 떠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살고 또 외지에서 많이 오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도 희망 업무를 좀 엮어서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엮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놨다가 밀어넣기 그렇게 자꾸 이 컨셉을 좀 딱 프레임을 잡으시면 아마 울산에 가장 맞춤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거 끝난 다음에 다음 장 가시기 전에 한번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요. 크게 보면서 감만 가주시고 간단하게 특히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물었는지 확인하는 겸 해서 간단하게 메모 정도만 말로테 해놓으시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울산은 좀 단촐해서 참 좋네요. 이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난삽하게 이렇게 체계 없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이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예측 가능한 면접이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후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 후기는 제가 이제 카페에 보시면 저기 후기는 따로 뒤에 뭐 QR이 있으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먼저 뭐 강하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보시고 이제 후기는 여기 거보다는 이제 카페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카페에 가시면 여기
면접 후기 케이스북이 있고요. 여기 원래 거 한 몇 개만 좀 간단하게 실제로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질문 세트 요거 눌러서 좀 일단 다음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뭐 물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 일행것 정도만 5개 정도 있으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쭉 한번 먼저 보시고 되게 아까 보셨던 질문 세트와 연결지어서 아, 이 정도 답변들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느낌적 느낌만 좀 한번 좀 보신 뒤에 제가 저 보신 걸 전제로 하고 간단하게 좀 뭐 어떤 부분에 좀 비교해서 좀 포인트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크게 답변의 어떤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만 좀 강평을 하는 그런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보신 다음에 꼭 이어서 다음 강의를 연결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있다 뵙겠습니다.